화학 파트. 선생님 여기 상태 변화하고 뒤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까지 요거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이니까. 자, 한번 봅시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사실은 물질이 몇 가지 상태라고 했지, 유선? 네? 사실은 네 가지 상태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체, 액체, 기체하고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과학에서는 네 가지 상태야.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그럼 네 번째 플라즈마 상태는 뭐냐면 우리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 원자는 핵과 전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이게 해리된 상태라고 하는데 분리된 상태, 이게 플라즈마 상태. 그러니까 핵에 전자가 결합돼서 원자로 되어 있는데 핵과 전자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 그걸 우리가 쓰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이온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온 상태, 그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체, 액체, 기체를 보면요. 자, 고체, 액체, 기체. 그럼 고체는 분자의 배열이 어때? 빽빽하게.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고체는. 액체는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기체는 어때? 아주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들이 상태 변화를 해. 예를 들어 얼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음을 선생님이 냄비에다 놓고 가열을 했어. 가열했다는 얘기는 뭘 줬다는 얘기지? 열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지. 그럼 얼음이 녹지. 그럼 얼음이 녹다가 더 계속 가열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가 더 가열하면 뭐가 돼? 기체가 돼. 상태가.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네. 그럼 이렇게 서로 상태 변화를 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열을 가열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됐다가 기체로 됐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말은 분자의 배열이 점점점 흐트러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자 배열이 열을 흡수할수록 분자의 배열이 흐트러져. 그 분자의 배열이 흐트러진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자들이, 내가 열을 줬다는 말은 분자들한테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야. 그럼 분자들의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점점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상태 변화부터 정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우리가 녹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융해, 맞나요? 융해. 그럼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하지? 응고. 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하지?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걸 액화. 얘는 둘 다 승화지. 둘 다 승화. 그래서 기체하고 관련된 건 화가 붙네.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를 보게 되면 자, 물이 녹는데, 녹을 때의 온도를 뭐라 그래? 녹는 점, 맞니? 그럼 물, 예를 들어서 우리 물 한번 볼게요. 자, 물은 녹는 점이 몇 도씨야? 0도씨. 그럼 얘는 어느 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가열을 했을 때는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냉각을 시켰을 때는 언다라고 하니까 녹는 점, 어느 점이 0도씨로 똑같아. 그 다음에 물이 끓는다라고 했을 때 끓는 점은 몇 도씨가 돼? 100도씨. 그럼 물은 항상 0도씨에서 얼고 순수한 물은 항상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해. 나중 되면 우리 배울 거야. 2학년 때 그 배우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물질,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것을 물질의 특성. 그래서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어는 점 이하에서는 무슨 상태가 돼? 고체. 근데 어느 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 무슨 상태가 돼? 액체. 그럼 끓는 점 이상이 되면 무슨 상태가 돼? 기체. 그럼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그럼 에너지가 크니까 분자의 배열이 뭐하다? 불규칙하다. 그럼 이렇게 상태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상태 변하는 건 음고, 이렇게 상태 변하는 건 액화, 이렇게 상태 변하는 건 승화지. 그럼 이때는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건 승화열 방출.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는 음고열 방출. 기체에서 액체는 액화열 방출되는 건 내려오는 건 방출. 무슨 형태로? 어떤 형태로 방출하는 거야? 열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열 에너지로 방출. 그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한다? 흡수. 이렇게 올라갈 때는 흡수.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고체에서 액체는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네? 사실 이것만 알면 사실 다 끝나는 얘기야. 에너지 흡수 방출까지. 그럼 우리 8쪽부터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 자,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 단단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얼음, 설탕, 드라이아이스. 야, 드라이아이스는 뭐가 온 거지?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CO2가 온 걸 드라이아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봤을 때 화학 파트는 우리 중1 파트 내용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화학은 물리보다 조금 더 진도 상황이 빠를 것 같아. 그래서 화학 진도 상황 빠르면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기에 이제 우리 분자식, 원소기호, 이온화식 그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분 가지고 화학식까지 고등 내용이 나오는 화학식 쓰는 것까지 선생님이 연습을 시킬까 합니다. 연습을 시킬까 하니까 요거는 화학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화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겨울방학 동안 이거 물리학 딱 배우면 아마 1학기 중간고사는 다 배우고 갈 거야. 그래서 아마 2학년 1학기 때는 거의 뭐 개껌으로 할 거야. 근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제로요. 이제 나중에 한 2학년 돼서 학교 가봐. 이거 못하는 애도 엄청 많을 거야. 진짜로. 거기에 이온하고 뭐 앙금생통반응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중학교 통틀어 선생님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2학년 1학기 파트. 화학 파트하고 전기 파트, 물리 전기 파트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액체는 모양은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물 100ml를 여기에 둥근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그릇에 물 100ml 담아도 100ml가 똑같이 부피는 안 변하지. 근데 모양은 변하지. 그 다음에 기체 모양과 부피가 변하고 흐르는 성질과 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공기, 수증기, 산소, 헬륨 등.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 배열 선생님 설명 다 했던 거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 입자 사이의 인력. 아까 선생님 인력이 뭐라고 했어? 당기는 힘이라고 했지. 그럼 이 세상에 물질들이 존재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무조건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지. 그럼 물리에서는 만류인력인데 여기 화학에서 사실 만류인력이라기보다는 이건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만류인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하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 그게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체는 가까우니까 매우 강하고 액체는 고체보다 약하고 기체는 거의 없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봐봐. 이 분자들은 자유롭고 싶어. 그럼 뭐가 되고 싶어? 기체가 되고 싶다고요. 근데 나는 기체가 되고 싶은데 고체들이 있었을 때는 분자들이 운동을 해. 근데 난 자유롭고 싶은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서로 막 잡아당겨. 나 자유롭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다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열받아 안 받아? 그러면 나 도망가려고 자유롭고 싶은데 옆에서 다 잡아당겨서 꼼짝달싹 못해. 열받겠지. 열받아 부르르르. 그래서 고체 분자들도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합니다.
자, 액체가 됐어. 그럼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에너지를 조금 흡수하니까 내가 힘이 많지. 야씨 나 갈 거야 하는데 옆에서 가지마 하고 잡아다는 거야. 네가 뭔데?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그럼 액체 상태도 분자들이 운동하는데 자리 바꿈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액체를 흔들면 찰랑찰랑 흔들리지. 그러니까 서로 자리 바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액체에서 찰랑찰랑 흔들리는 거야. 기체는 내가 기체 상태가 됐어. 에너지가 엄청 많지. 가지마 하고 붙잡는데 이거 뭔데? 확 끊고 확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는 상태가 기체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분자들은 다 운동하고 있어. 선생님 얘도 운동하고 있나? 운동하고 있어. 근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 것뿐이지 다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쪽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9쪽의 상태 변화 이해 이것도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상황 보면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의 배열 변화 이것도 선생님 다 설명했던 부분이야. 자, 근데 거기 하나 할게요. 그 표 밑에 보면 2번 질량과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찾았나요? 자, 거기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자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줄치돼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종류나 개수, 모양, 크기 등은 변하지 않는다. 개수가 안 변하고 모양도 안 변하고 크기가 안 변해. 그러니까 상태 변화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야. 뭐는 안 변한다고? 질량. 질량이 아까 뭐라고 했어? 킬로그램, 그램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물 100g,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100g이야. 그럼 얘가 액체가 되건 기체가 되건 질량은 똑같이 뭐가 돼? 100g 똑같은 거야. 왜? 물 100g이 만약에 100개였다고 쳐. 그럼 이 100개가 녹아서도 똑같이 100개고 기체가 돼서도 똑같이 100개야. 근데 뭐가 달라졌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 거. 그럼 그 분자 사이의 거리를 부피. 부피가 변한다 할 때 거기다 줄치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한다. 거기 있지. 입자 사이의 거리,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한다. 그 분자 사이의 거리 총 합한 걸 부피라고 얘기하는 거야. 3번에. 찾았니?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 뭐가 변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거리가 멀어질수록 분자 사이 인력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거기서 알아둬야 돼. 자, 부피. 이 부피는 뭐하고 똑같다고? 분자간. 분자 사이니까 사이간자를 써서 분자간 거리. 그럼 분자간 거리가 누가 제일 커? 기체가 제일 크지. 그래서 부피는 기체 상태일 때 제일 큰 거야. 압도적으로 커 해서 선생님 2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누가 작겠어? 액체가 돼.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부피가 제일 작은 거야. 근데 무조건 이런 게 아니지. 뭐가 있어? 얘가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 물질 대부분 물질은 이렇게 돼. 근데 얘가 있어. 뭐만 얘일까? 물. 자, 물은 얘야. 그럼 물은 뭐 누가 제일 커? 기체가 압도적으로 큰 건 맞아. 근데 물이 얼음이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여름에 물을 얼리잖아. 물통에다 물 가득 넣고 물을 얼리면 어떻게 돼? 터지지. 그래서 그 다음에 물만 고체고 그 다음에 액체가 제일 작은 거. 물만 얘야. 그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밀도는 우리가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상태 변할 때 뭐는 안 변한다고 했어? 질량은 안 변한다고 했잖아. 근데 뭐의 변화가 생겨? 부피의 변화가 생기지. 그럼 밀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밀도는 이만큼 굵고 이만한 긴 나무가 있어. 내가 물에다 던졌어. 뜨지. 그거는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거워서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건 무거워서 가라앉는 게 아니야. 밀도 차이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밀도가 큰 거는 밑에 있고 밀도가 작은 건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던졌어 물에. 그럼 어떻게 돼? 가라앉지. 그러니까 이만한 굵고 이만한 길이의 나무가 있으면 이게 훨씬 더 무겁잖아. 이 나무에 깔리면 죽는데 니네 100원짜리 깔린다고 죽냐? 안 죽잖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은 가라앉는데 이만한 것, 이만한 크기 무거운 나무는 또 밀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밀도는 밀도는 미란 정도인데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 질량, 얘네들이 상태 변화할 때 질량은 안 변하지. 근데 부피는 변해. 그럼 부피가 크면 밀도는 뭐하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밀도가 누가 더 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밀도는 그럼 누가 제일 커? 고체, 액체, 기체가 제일 작겠지. 그럼 물에서는? 물에서 밀도는 누가 제일 커? 액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체,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럼 물이 고체 상태가 됐을 때 뭐라고 그래? 얼음이라고 하고 얘는 물이라고 하지. 그럼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아. 그러니까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니? 물만 그런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건 2학년 때 나오는 부분인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조, 11조, 12조, 여기는 13조까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풀어보세요. 몇 시까지 한다고? 우리 4시까지 합니다. 자, 10쪽에 융해, 2의 응고, 3의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4의 규칙적 가까워 감소. 질문 없지? 자, 그 다음에 11쪽에 기화, 액화, 변하지 않는다. 질문 없지? 자, 그 다음에 1에 OOXX, 2의 가는 고체, 나는 액체, 다는 기체, 3의 가, 다, 나, 4의 A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 B도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 C는 융해, D는 응고, E는 기화, F는 액화. 그 다음에 5의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는 말은 에너지 흡수해서 액체나 기체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BCE.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 BCE.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ADF.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해진다,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니까 ADF. 6에는 C, B, F, A, D, E. 7에는 F, 8에 C, 9에는 기억률 비읍, 10에는 큰 거부터 기체, 고체, 액체. 물이지? 질문 없지? 그 물이지 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쪽. 액체는 어떻게 그리면 돼? 빽빽하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는 가는 미음, 나는 디귿, 다는 리을, 3에는 기억 미음. 질문 있나요? 없어? 그 2번 뭐라고요? 2번 가는 미음, 나는 디귿, 다는 리을. 질문 없지요? 자, 그 다음에 14쪽.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 흡수 방출이야.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선생님 너 봐야 될 것만 설명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열할 땐 온도가 올라가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자, 거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해.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볼까? 자, 가열 곡선은 이렇게 된다.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 되면 고등학교 되면 기울기도 달라져. 거기 이제 우리 각 상태에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럼 가열에서 여기는 무슨 상태? 고체. 여기는 고체하고 액체가 다 있지. 여기는 뭐야? 액체. 여기는 뭐야?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고, 여기는 무슨 상태? 기체. 가열 곡선. 그럼 상태 변화할 때 온도계 눈금 일정한 이유. 그러니까 열이라는 열 에너지를 꼭 붙이세요. 열이라는 놈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지? 온도계의 눈금을 올려. 온도계의 눈금 변화. 눈금 변화. 그 다음에 또 뭘 시켜? 상태 변화를 시켜.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핸드폰도 할 수 있지. 멀티가 돼. 근데 얘는
멀티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상태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온도계 눈금이 안 변하고 상태 변화. 그럼 여기서는 열을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라는 말은 이쪽으로 계속 주면서 우리가 가열,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라고. 근데 온도계 눈금이 일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이 열이 온도계 눈금을 안 변화시키고 상태 변화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계 눈금이 일정합니다. 자, 그 부분 봐두시고요. 15쪽에 선생님 에너지 흡수 방출 다 얘기를 했던 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거기 예시 있는데 이것도 시험 봤던 거니까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에어컨, 증기난방기 이것도 다 넘어갈게요.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쪽, 17쪽, 18쪽, 19쪽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에탄올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있네. 에탄올이 뭔지 아시나요? 네. 에탄올이 뭐야? 손소독제. 어? 그 손소독제 같은 거. 손소독제. 알코올이지? 알코올. 자, 그럼 선생님 조금 얘기를 해볼까? 자, 우리가 알코올이라는 거. 알코올 냄새가 무슨 냄새냐? 무슨 냄새라고 할래? 술 냄새. 술 냄새. 알코올이 술에 들어있어. 그럼 알코올이 여기 이제 올자 붙으면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얘기해.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탄올과 에탄올.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식이 메탄올은 CH3OH고 에탄올은 C2H8OH. 나중에 어차피 다 할 거야. 여기에 이렇게 OH가 붙으면 알코올이라는 뜻이야. OH가 붙으면. 그럼 이 에탄올은 우리가 먹어. 술이야, 술.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술. 그 다음에 메탄올 같으면 먹으면 죽어.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알코올 레벨. 얘는 끓는 점이 한 68도씨 정도인데 65도씨? 얘는 한 78도씨 정도. 냄새는 똑같아. 그럼 얘를 구별해라라고 하면 끓는 점으로 구별할 수 있어. 냄새가 똑같아. 근데 메탄올을 조금 먹어. 만약에 선생님 한 숟가락 먹었어? 그럼 실명돼. 실명돼. 그럼 한 모금 마셨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탄올은 술에 취하지. 많이 먹으면, 물론 많이 먹으면 죽어. 많이 먹으면 산소도 많이 먹으면 죽고 물도 많이 먹으면 죽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다 죽기는 해. 근데 이만큼 메탄올은 독성이 강하다는 뜻이야. 냄새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 메탄올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먹는 사람들이 술 좋아해서 술 만들어 먹잖아. 근데 메탄올하고 에탄올 구별 안 돼서 메탄올 갖고 술 만들어 먹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술을 만들어 먹어요? 진짜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요? 지금은 우리는 기업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공장에서 술을 만들어서 팔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 충격적. 술 만들어 먹는 게 충격적이라고? 아니 술 만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막걸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쌀로 만들어. 막걸리는 본 적 그러니까 있어요. 술을 왜 못 만들어 먹게 했는 줄 알아? 아니 먹을 쌀을 왜 술을 만들어? 그래서 금지시킨 거야. 그때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쌀 가지고 쌀로 막걸리 만들잖아. 곡식 곡물 갖고 곡물을 발효시키면 이게 에탄올을 얻을 수 있거든. 그럼 우리 과일도 발효시키면 포도를 발효시켜 포도주가 되듯이 발효시키면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기사 같은 거 보면 동남아 같은 데서 뭐 관광객들 뭐 술 먹고 뭐 실명 다 그 메탄올 가지고.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누가 함부로 주는 음료 먹지. 물론 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려고 거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한다고 이렇게 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아직 미개하잖아. 그러니까 메탄올 같은 걸로 술 만들어 먹는 거. 알코올이 이런 애들이야. 자, 뭐 알코올 이런 거 좀
우리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에탄올이 끓기 시작한 온도계 눈금을 일정해야 되니까 약 78.1도씨가 되겠지. 이번에 78도씨 이전일 때는 기억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78도씨일 때는 어떻게 상태 변화시키는 데 쓴다라고 했지. 열이라는 게 자체가 한 번에 액체, 기체, 기화, 기화열, 액체, 기체. 질문 없지? 자, 17쪽. 물의 어느 온도는 0도씨. 그 다음에 이엔 액체, 고체, 응고열, 상태 변화. 질문 없지요? 자, 그 다음에 18쪽. 흡수, 녹는 점, 끓는 점. 4의 BD, 5의 C, 6의 약해진다, 불규칙, 멀어져. 가열 곡선이지. 그 다음 밑에 냉각 곡선이네. 액화, 응고, 승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액체 고체가 8번에 어느 점이지? 9번에는 C지. 자, 10번에는 B, 11에 액체 고체, 12에 강의 규칙 가까워져. 강의 규칙 가까워져. 13에 BEDAF, BEDAF. 14에 OXX. 질문 있나요? 질문 있을까요? 자, 19쪽. 다. 2에는 44도씨, 3에 A. 그 다음에 4에는 보일러 C, 기화열 흡수, 방열기 D, 액화열 방출. 보일러는 C, 기화열 흡수. 그 다음에 방열기는 D, 액화열 방출. 됐어요? 물을 끓이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저희가 4번 모르겠어요. 몇 쪽에? 됐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학은 숙제 없어요. 아까 물리 숙제 있었지? 물리